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서 외환당국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복지부 역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8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 연금재정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외화 조달 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면 국민연금법 개정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평생 메온 국민연금이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정리해 봅시다. 지금 한국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원화 약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등 외화를 사야 하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입제 물가, 특히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원자재 비용이 뛰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달러로 표시되는 해외 비용과 원화 수익 간의 간극이 커지면 기업의 수익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히 금리나 환율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우리 경제, 특히 서민 경제의 불안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화라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외화 조달의 다변화, 즉 달러나 유로 등 외화를 국내 수요층이 경쟁적으로 사들이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외화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국가의 거대한 기금, 국민연금을 쓰는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외화 채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외화 채권은 달러나 유로 등 외화로 빚을 지고 그 빚을 일정 기간 후에 원리금과 함께 갚겠다는 약속을 담은 채권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 투자자 또는 외국 시장에서 달러 빚을 내고 나중에 달러 이자를 갚겠다는 구조죠.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라서 달러를 사야만 해외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에는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것이 외환 시장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화 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미리 조달할 수 있다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달러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고 외환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연금보험료, 운용수익, 잉여금 등으로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채권 발행처럼 빚을 얻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외화 채권 발행은 지금의 제도로는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법을 바꾸는 방안, 즉 국민연금법 개정 검토에 나선 겁니다. 만약 법이 바뀌면 국민연금이 채권 발행이라는 방식으로 외화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공적인 목표에 국민연금이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 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이미 엄청난 규모의 해외 투자 자산을 갖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운영 자산은 약 1,361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해외 주식이 약 508조 2천억 원, 해외 채권이 약 96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투자만으로도 전체 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고 대체 투자까지 고려하면 절반 가까운 자산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외 투자가 커진 국민연금의 구조상 달러 확보는 곧 원화 약세, 외환시장 불안, 투자자산 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현물환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는 수요를 줄여주면 외환시장이 더 안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화 채권 발행은 단지 연금 운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달러 매수, 수요 분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생겼습니다. 이 수요가 쌓이면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환율이 높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외화 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확보한다면 그만큼 시장 배수 수요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 외환시장 충격 완화. 만약 외환 수급이 안정된다면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 수출 기업의 비용 구조 등 폭넓은 경제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나 수입품 가격이 민감한 중장년층, 서민층에겐 금리 인상만큼이나 무거운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입니다. 세 번째, 제도적 선택지 확대. 외화 채권 발행은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선택지를 열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향후 외환시장 상황이나 국제금융 여건이 변할 때 정부와 국민연금이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원화가 약세 흐름에 놓인 시절에는 이런 예비 카드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짚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앞서 외화채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살펴봤습니다. 환율 안정, 달러 수요 분산, 외환시장 충격 완화 같은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논리는 말 그대로 잘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항상 만약에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려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안정성입니다. 첫 번째로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화 채권, 말 그대로 채권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수단이 아니라 분명한 빚입니다. 그리고 빚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죠.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한다는 건 달러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정해진 시점에 상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연금기금은 이자 비용이라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이미 국민의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화채라는 부채성 자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자 비용만큼 수익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채권이 낮은 금리로 발행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 주요국의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외화채 발행 자체가 그리 저렴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점,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려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 자산만 해도 무려 1,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해외에 투자돼 있고 이미 외환 리스크에 적잖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외화채라는 또 하나의 외환 의존 수단이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국민연금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고에 더욱 민감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달러화가 안정적이지만 만약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거나 국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되면 외화채권의 이자율은 더욱 상승하고 연금은 그만큼 상환 부담을 더 크게 떠안아야 합니다.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질 경우 환차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즉,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목표인 국민연금이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 전체의 노후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가져올 후폭풍이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바로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입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존재하는 기금입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일종의 비상금 또는 경제 위기용 특수자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번으로 그친다면 모르겠지만 한 번 문을 열면 다시 닫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이 바뀌고 전례가 생기면 이후에도 외환뿐 아니라 금리, 채무, 성장률, 심지어 부동산 시장까지 여러 분야에서 국민연금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라는 유혹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의 정치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 운용 전략도 흔들리고 정책 필요성에 따라 기금 방향이 바뀐다면 과연 국민들은 그 기금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은 가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정부는 분명한 기준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계속 치솟는 한율과 불안정한 외환시장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이라는 큰 자산을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화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율 안정, 수입 물가 억제, 대외 신뢰 회복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기금이 빚을 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빚이 수익률 저하나 환차손 리스크, 나아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입니다. 단순한 투자 자산도 아니고 국가가 위기 때마다 꺼내 쓰는 예비비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일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연금보험료는 훗날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단정짓기보다 정말 신중하게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느냐는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국민연금은 단기적 외환정책의 도구가 아니라 장기적 신뢰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문제는 멀리 있는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연금,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법 개정은 정말 추진될지, 실제 외화 채권이 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시선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